시간에 8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8쪽 남겨뒀습니다. 아, 숙제 되세요. 명조이는 뭐 숙제를 못했다고 치더라도 너 숙제네. 야, 16문제밖에. 이름 썼어? 이름 써서 내야지. 이름 쓰고.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뭐? 제가 이거를 오기 30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번, 10번을 못 풀었대요. 네. 뭐 나중에 다시 풀면 되지. 그리고 11, 12, 13, 14, 15, 16 있잖아요. 그 활용이라고 해요. 뭘 활용이라 그래. 그냥 실생활이지. 그거를 했는데 약간 그 쓰는 공식을 갖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상황 봐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단 말이죠. 잘났다 이씨. 그래서 그러니까 반은 야매다. 네, 약간 그 신기하다 보면 신기한 대학 간다는 그러니까 신기하다 보다. 아 이름 쓰라고. 이름 제대로 쓰라고. 근데 어차피 저밖에 안 해요. 아니 저기 조교 누나가 헷갈려 한다고. 수요일날 직접 보세요 조교 누나를. 그 조교 누나가 헷갈려 하실 거예요. 문제지만 줘 이거 한 장짜리. 답지는 안 줘도 돼. 응?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8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서 우리가 쭉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순혈과 조합에 대한 얘기들을 가볍게 복습했고 지금 프린트 드렸죠. 지금 프린트 드린 건 언제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냐면은요.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드린 프린트.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그 지금 프린트 드린 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수업 내용인데 다음 주 수요일 기준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서 오시면 되고 그 문제가 한 100문제 될 거예요. 100문제 될 테니까 지금 조금씩 풀어 놓으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알겠냐? 조금씩 풀어 놓으세요. 조금씩 풀어 놓는 게 이득이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답집에 껴서 내면은요 조교 누나가 너네를 응징을 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답집에 끼지 마시고요. 응?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답집에 끼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풀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심성의껏 풀어서 제출하세요. 너네 이제 3학년이야 2학년 아니야. 이제 고3이고 내년이면은 니들의 세상이죠. 내년이면 이제 니들의 세상이 옵니다. 왜? 지금 06들 봐. 한 꼬락서니 고삐 풀렸잖아. 06들 고삐 풀렸죠. 이야 하면서 지금 이나들 후문을 한번 나가보시면 06밖에 없어요. 06들 맨날 술 먹고 다녀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집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되게 별로야. 내년엔 너네 해요. 내년에는 니네들이 그렇게 난리치를 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야 지금 고3 애들도 나한테 얻어먹겠다 얘기해놓고서 지금 오지도 않아. 왜냐? 지들끼리 놀아야 되거든. 니네도 20살 돼봐라. 나하고 노는 거보다는 니네 친구들이랑 노는 게 훨씬 재밌지. 수능 끝나면 거기서 하면 되죠. 아니 니네 친구들이랑 노세요. 왜 굳이 나랑 놀라 그래? 5월달쯤이었어요. 5월이야 임마. 10월달쯤에 그때 고3들을 그냥 일깨워주고 수업 시간 동안 다음 주에 먹자. 뭐 다음 주에 먹어 이씨.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려워. 그래서 안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자 남학생 몇 명과 여학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에서 일단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임 자체가. 그치 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고 싶어요. 나 지금 현재 그치 4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끊어봐. 그럼 4명의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부터 남자 몇 명과 여자 몇 명을 뽑아야 했으면 좋겠답니까? 그치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겠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일단 첫 번째 남자 5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 5명 대상으로 잡았을 때 그 5명 중에서 나는 몇 명을 선택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나는 여기에서 2명만 선택을 해주면 돼. 그럼 남자 5명에서 2명을 고르는데 얘네들은요 우리가 순서라는 걸 생각해 안 해? 안 하지. 그냥 뽑고 땡이지. 다시 하면 여기서 일단은 선택한다. 그럼 우리가 C라 그랬습니까? P라 그랬습니까? 우리 선택한다야. 그러면 기호 P를 써야 돼? C를 써야 돼? C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5명 중에서 2명 선택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52죠. 네가 제일 따끈따끈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임마. 쟤는 그래도 1년이 넘었지. 너는 한 학기밖에 안 됐지. 이거 안지. 저요? 저 안 했는데요. 뭐래 이씨. 이거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었잖아 너 이씨. 그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 새로운 거 안 들어가 이씨. 지금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 복습하고 있구만. 뭘 깜빡이야. 그래서 남자 5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 경우에서 OCE. 야
꼬우면 미적분 하세요. 지금 서윤이랑 수인이 죽을라 그래. 걔네 표정 보면은 즐겁지가 않아 지금. 잠깐 용감했는데 나중에는 죽어 나가서. 걔네 표정이 즐겁지가 않아. 걔네 미적분 할 때 표정 누구만 행복한 줄 알아? 나만 행복해. 나만 겁나 행복해 하면서 나만 야 하면서 하고 있어. 야, 278 하나를 한 문제로 다 채웠다니까? 278 하나를 다 채웠어요, 결국은. 어제 있는데? 어제 나왔어. 한 칠판을 다 채웠어, 한 문제로. 어제 시작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한 판을 다 채우면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와, 저 사람 하고 끝나더라고. 그래서. 무슨 너무 많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걔네 지금 그런 문제들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 하나야. 문제 두 개가 아니라 문제 하나야. 문제 한 3개인 줄 알았네. 그 문제 하나. 걔네 표정이. 요즘 걔네가 학원 나오는 낙이 없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걔네 내일 시험 봐. 걔네 중단원 끝나서 내일 시험 봐. 걔네 내일 시험 봐요. 중단원 끝났거든. 중단원 평가 봐요. 그러니까 걔네 표정이 더 썩었어 어제. 어제 끝나고 갈 때 수인이 뭐라 했는 줄 알아? 아, 확통해야겠다 하면서 가던데. 걔는 이미 2학년 때 확통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확통을 맛봐봤잖아. 확통은 절대 풀이가 이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근데 미적분은 계속 허건내 길게 가니까 애가 확통해야겠다 하면서 가던데. 그래서 네가 내신으로 그 미적분을 빼면 인정해 준다 그랬어. 근데 지금 못 빼줘. 판별이 끝났기 때문에 걔네. 그러고 있어요. 요즘 미적분 하는 애들 보면은 너네는 그래서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하잖아. 걔네는 전혀 하하호호 하지 않아요 지금. 서윤이가 점점 표정이 다크서클이 생겼어. 애가 점점 다크서클이 생겨 아래로. 점점 애가 좀 꼬라갔어. 애가 약간 좀 많이 애가 점점 세상을 삐뚤어지게 사는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살고 있어 걔 요즘. 수인이도 그래 요즘. 수인이도 약간 세상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미적분을 시작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 걔네들이 다. 미적분에 패해져.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미적분을 할 거야? 아니 꼬우시면 하셔도 된다니까. 나는 미적분 언제든지 환영이야. 꼬우면 해도 돼요. 꼬우면 하세요. 수투의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여기 칠판 다 채우는 걸 보고 싶으면은 하세요. 그게 허구한 날 있어요 걔네는. 허구한 날 합니다. 나만 재밌어요. 자, 그래서 남자 5명 중에서 2명 뽑게 되는 경우에서 OC.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자 4명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자 4명이 있는데 그 여자 4명 중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몇 명만 뽑기만 하면은 돼? 그래. 그럼 4명 중에서 2명 선택하는데 얘네들도 순서를 고려해? 아니면은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C 아니면 P. C.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사시 E. 어차피 여기 2명 뽑았는데 그 2명에 대한 순서를 우리가 고려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얘네 둘인데 얘네들은 같이 뽑습니까? 따로 뽑습니까? 얘네들은 같이 뽑아요? 따로 뽑아요? 따로 뽑는데 동시에 뽑아요? 아니면 아예 영향을 안 줘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둘 중에 뭐예요? 같이 뽑아요? 아니면은 영향을 서로 안 받는 독자적인 존재들이에요? 얘네 같이 뽑아요. 왜? 어쨌든 남자 2명, 여자 2명 합쳐서 4명 만들어야 돼.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명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같이 뽑으면 곱한다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C를 계산하면은 10가지. 그 다음에 4C를 계산하면 6가지니까 10과 6을 곱하시면은 정답 나오겠습니다. 계속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60가지가 된다. 1번은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어려워.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된다면 2번에서는요. 우리 현재 A, B를 포함한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나는 지금부터 을 뽑아. 5명을 뽑아. 밑줄을 그어줘야 되는 거. 뽑고 땡이 아니면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다시 줄 세우기까지 해야 돼? 그렇지. 밑줄 일렬로 세운다. 여기 밑줄을 긋고 이 일렬로 세운다는 말 때문에 얘네 일단은 줄 세우기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5명을 뽑고 걔네들에 대한 우리는 줄 세우기를 하는데 그 선별해야 되는 그 5명의 학생들 중에는 반드시 누구랑 누구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 A랑 B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명의 학생들 중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A랑 B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B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럼 우리가 5명 중에서 A, B 몇 명은 이미 뽑고 가는 거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A, B니까 몇 명은 이미 뽑았다는 거니까 2명은 뽑았다는 거죠. 그럼 2명은 아예 그냥 뽑았다 땡.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럼 남은 사람 수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 남은 사람 수가 몇 명이니까? 3명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8명 중에서 A, B를 제외하면 6명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2명을 제외한 3명을 나는 지금부터 몇 명 중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6명 중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3명을 6명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돼. 그럼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몇이면? 6시3이죠. 그래서 이렇게 6시3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6명 중에서 3명을 뽑았고 거기서 A, B를 반드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명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린 그럼 그 5명에 대한 줄 세우기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원래 몇 끝난다는 거야? 그치? 5줄 세우기니까 그 줄 세우기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현한다 그랬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줄 세우기 그냥 팩토리얼로 표현하니까 거기 곱하기 5팩만 해주면 원래는 정답이 되겠는데 이거 잘 읽어보면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5팩 하는 게 아니야. 왜? 읽어봐. A랑 B 두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여기 밑줄. A랑 B 두 사람이 서로 이웃해야 됩니다. 이웃 동그라미. 그럼 내가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하면 무조건 얘네 몇 개 처리한다? 한 개로 묶는다. 그러니까 이웃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한 개 처리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를 반드시 묶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줄 세우기를 하기는 할 건데 그 줄 세우기를 할 때 나는 지금부터 A랑 B가 무조건 한 개라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랑 B가 무조건 하나로 묶이고 그럼 나머지 3명이 있을 건데 그럼 이렇게 있는 얘네들을 그냥 다 같이 줄 세우는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몇 개 세트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몇 개 세트를 줄 세우는 거야? 4세트. 그럼 4세트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몇 팩? 4팩. 그치. 여기 있는 4팩 하고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자, 틀리지. 왜? 우린 여기 얘네들도 자리 서로 바꿔도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그럼 얘네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을? 2팩을 다시 곱해준다, 더해준다. 그치? 같이 하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그때 여기 있는 얘 선택하는 거랑 줄 세우는 거는요. 이어져 있습니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얘네들도 서로 곱합니까? 더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곱한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3 계산하는 거는요. 연습해보셨을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혹시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뒤에 있는 거 3에 대한 팩토리얼이죠. 그럼 팩토리얼이면 내가 항상 3부터 하나씩 빼는 애들을 계속 곱하는 거야. 몇이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고 얘 6C3은요. 6P3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P3이면 6부터 몇 개가 될 때까지만 하나씩 계속 빼서 곱하기만 하면 돼. 그치? 3개가 될 때까지만. 그래서 우리 여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팩은 그래서 우리가 4,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2팩은 그래서 2,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4팩이 4P4 그 다음에 2팩은 2P2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팩이 그래서 24 그 다음에 우리는 2팩은 2다. 이렇게 찾아주게 된다면 된다고. 샵. 그럼 48에 20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8 곱하기 20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몇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몇 가지?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960까지 다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가볍게 복습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2강 원순열과 중복순열이라는 친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10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 10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금부터 개념을 좀 잡아볼 건데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잘 봐. 자, 원순열이라는 친구가 어떤 경우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쉬워요. 되게 쉬운데 상황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요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럼 원순열이라는 건 자, 봐봐. 나는 지금부터 N명이 있다라고 쳐.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줄 세울 인간들이 총 N명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N명들을 다 일단은 뽑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n명에 대한 결국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은요. 이 n명에 대한 나는 지금부터 뭘 좀 해보려고 하냐면 줄 세우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n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진행을 하겠다. 이게 바로 원순열의 일단 기본 골자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야? 나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전체 다 줄 서, 내 앞에 줄 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순열은 이 줄 서 이거를 어디다가 하는 거냐면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내 앞을 기준 잡았을 때 일렬로 딱 줄 서. 이게 순열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n 팩토리얼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어떤 경우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지? 내를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쫙 줄 세우기만 하면 돼. 그 n명을. 그러면 그게 n 팩토리얼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원순열은요. n명에 대한 줄 세우기가 맞기는 맞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좀 줄을 좀 세워보고 싶냐면은 원탁. 다시 하면 우리가 원형 모양의 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의 탁자에 우리는 지금부터 줄 세우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원탁이 이렇게 생겼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원탁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원탁에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자리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들이 있을 때 이 원탁에다가 자리를 딱 배정을 해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순열과 원순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순열은 이렇게 원형 모양의 탁자에다 배정하진 않아. 근데 원순열은요, 얘네들을 원형 모양의 탁자에만 우리가 배정을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형 모양의 탁자에 배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버려. 그게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우리 정원이, 여기에 우리는 지우,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장, 명준이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뭐 어쩌라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있을 텐데 나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한 칸씩 다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래도 되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명준이가 이제 여기 센터. 정원이가 밀렸죠. 그래서 정원이가 여기로 오고 지우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한 칸 더 내려볼까요? 그래서 한 칸 더 내려보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형철이가 이제 센터가 됩니다. 마음에 들죠. 뭐 어쩌라고. 형철이가 센터. 그럼 명준이 여기서 또 밀리지. 그쵸? 그럼 여기 정원이 또 밀렸죠. 그 다음에 지우 이쪽으로 또 밀렸지. 근데 순열에서는요. 지금 요 자리의 기준을 잡아봐. 요 자리의 기준을 잡아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기본적인 순열에서는요. 여기 자리에 지금 온 사람들이 계속 달라지니까 다시 하면 얘네들은요. 같은 경우의 수입니까? 다른 경우의 수입니까? 다른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순열에서 봤을 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재어져 있는 애들을 이렇게 그냥 일자로 쫙 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자로 쫙 펴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일렬로 줄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게 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정원이 양옆에는 누구랑 누가 있는 거야? 그치? 명준이랑 지우가 양옆에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그게 다 똑같아? 달라요? 계속 다 똑같지. 다시 한번 뭐야? 이거 겹치는 거 생겨 안 생겨? 생긴다고. 이게 원순열이 일반 순열과의 다른 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형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얘가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인데 얘네들이 일렬로 줄 서서 순열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다 내 옆에 있는 애들이 짝들이 결국은 다 똑같잖아요. 그냥 자리만 바뀐 거잖아. 다시 한번 뭐야? 이거 다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원순열 공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거고 이거 알아도 이게 니네가 마지막이야. 지금 중3 애들부터 교육과정 바뀌는데 그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얘가 또 빠져요. 얘가 아예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수능 특강이든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여러분들한테 뽕을 뽑을 대로 뽑을 겁니다. 올해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뽕이랑 뽕을 다 뽑아낼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특히 긴장을 하시고 특히 더 주목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공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잘 봐. 나는 그냥 여기 있는 n명에 대한 전체 줄 세우기니까 그래서 나는 그 n명에 대한 줄 세우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n번 돌리는 그 횟수만큼은 계속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니까 그 겹치는 횟수만큼은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지. 그거를 우리는 나눈다. 해서 우리는 n팩을 n으로 나눠준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는 n팩에서 n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다시 곱해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n 다음에 있는 거 그 n보다는 하나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n-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원순열은 딱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순열은요 일반적인 순열과 같기는 같은데 얘를 그냥 원형의 탁자에 배정한다 끝.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밑에 대표형 1번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쉬워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지? 경우의 수는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바라봐. 그러면 거의 다 외워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해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A, B를 포함한 2학년 학생 4명과 3학년 학생 4명 총 8명이 있는데 그 8명이 일단은 동그라미 어디에 둘러앉고 싶다? 원탁 동그라미. 그러니까 나는 이 8명이 일단 원탁에 둘러앉고 싶을 때 나는 여기는 1번 그치 8명이 그냥 원탁에 둘러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8명 전체를 그냥 원탁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 몇 팩? 8팩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얘 원탁이잖아. 그럼 얘 8팩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 8번 이렇게 자리 돌리는 횟수만큼 겹쳐요? 안 겹쳐요? 계속? 겹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8 빼기 1팩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겹치는 경우를 계속 빼주라고.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7팩. 이게 지금 현재 1번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래서 7, 6, 5, 4, 3, 2, 1 이거 다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6, 5, 4, 3, 2, 1이 여러분들 외우시면 편해요. 이게 720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600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720에다가 7을 곱해준 거랑 똑같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게 되면은 답이야. 정답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가지? 응, 예, 5040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번 답은 그래서 50, 40, 즉 5040개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자, 2번은 똑같이 원탁에 배정을 하고 싶은데 나는 몇 학년 학생끼리 무조건 이웃해야 돼. 밑줄.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해야 합니다. 그럼 이웃해야 된다라는 건 얘네들 무조건 몇 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한 개 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원탁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원탁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원탁에 나는 지금부터 2학년들 4명을 다 이웃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2학년들 4명을 이렇게 쭉 다 하나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학년들 4명과 3학년들 몇 명을? 4명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는 결론적으로 나는 몇 세트를 여기 원탁에다 배정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나는 총 몇 세트를 여기 원탁에 배정하고 싶은 거야? 그치?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순서상이 총 5쌍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5쌍에 대한 원탁 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5쌍에 대한 원탁 배정 이거 일단 몇 팩인 거야? 5쌍에 대한 원탁 배정 몇 팩? 그치. 이거 잘 써야죠. 5팩 아니야. 4팩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4팩 해가지고 전체 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전체 배정했으면은 당연히 2학년들끼리 또 자리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그럼 여기서 2학년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4팩일까요? 3팩일까요? 둘 중에 뭘까요? 4팩일까요? 3팩일까요? 3팩이에요. 왜? 왜냐면은 저게 약간 있어. 저거 4명 결국에는 원에서 둘러싸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에다 6을 곱해봐야겠다. 576이 나와요. 너는 밑에 답을 봤지? 너는 대답할 권리가 없어요. 지금 봐봐. 지금 정원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너는 틀리는 거야. 원순열에서의 원탁 배정을 할 때는요. 한 번만 써주면 돼요. 왜냐면은 이 원탁 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의 기준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 뭐 하나 잡아. 그럼 그 하나 잡았을 때 얘를 여기에 고정받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줄 세우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공식의 원리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럼 그런 원리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전체에서 이미 여기 하나를 고정 박았다는 건 어차피 나머지들을 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든 이제부터는 겹친다는 거야,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안 겹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학년들 4명을 이렇게 줄 세울 때는요. 어차피 3학년 하나를 고정받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2학년들끼리 줄 세우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굳이 얘네들을 원탁까지 배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원순열을 2번 쓰게 되면은요. 너무 과도하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지 않아야 되는 것들까지도 다 빼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세야 되는 것까지도 빼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더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순열은 기억하세요. 원순열은 그래서 한 번만 씁니다. 2번을 쓰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른 원탁에 서로 배정할 때는 각각은 원순열을 쓰는 게 맞지. 근데 이건 같은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한 명을 고정 박았다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서 원순열을 썼다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줄 세우는 거는 어차피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적인 순열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옆에 주어져 있는 짝들이 다 달라지니까요. 얘가 고정이라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2학년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4팩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서 4팩은 24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2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이 얼마 나오냐면 그 정답이 576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3번은 잘 보게 되면은 3번은 결국 2학년들끼리 절대 이웃해야 돼? 이웃하지 않아야 돼? 아, 그렇지. 이게 조금 차이점이야. 2번과 3번의 차이점. 2번과 3번의 차이점은요. 2번은 이웃한다. 3번은 이웃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웃하지 않았으면은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다. 맞아 틀려요? 맞긴 맞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없다? 위험 부담이 생긴다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누구 먼저 배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 그러니까 쟤가 누구? 걔네들을 먼저 배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분명히 게임을 하시느라 못 들었겠지? 신성한 1학년 복습 시간에 우리가 했어요. 첫 번째, 이웃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정을 한 다음에 걔네들 자리 배정을 하고 그 나머지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끼워 넣어라.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그래서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2학년이야? 3학년이야? 2학년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얘기하면 3학년은 이웃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정할 거는 몇 학년을 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치?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정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정을 한다. 즉 다시 하면 그게 바로 우리는 3학년이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몇 학년에 배정을 해줄 거냐면 첫 번째는 그래서 3학년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럼 3학년이 몇 명이니까요? 4명이니까 이 4명을 여기 있는 원탁 이렇게 4자리를 잡았을 때 그 4자리에다가 그냥 배정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원탁 4자리에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4팩이야 3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치? 여기서 원순열을 쓰니까 이렇게 한 명 고정받고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3명 줄 세우는 거랑 같다고. 그래서 얘 3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3팩 잡아놓고 이제 누구를 배정해야 되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 즉 몇 학년 배정해주는 게 남아있다는 소리가 돼요. 지금 현재는. 그치. 2학년 지금 현재 배정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2학년은 총 여기 보면은 3학년들 사이에 배정해야 되죠. 그럼 3학년들 사이에 있는 자리가 여기 이렇게 총 몇 자리가 있으니까 4자리가 있으니까 그럼 요 4자리에 그대로 배정만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 틀려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4자리에 2학년 몇 명을 배정해 주는 거랑 같기 때문에 4명. 그러니까 4자리 중에서 4자리를 뽑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사시사. 어차피 얘 1이니까 얘는 생략한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 골랐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그 자리 고른 거에 대한 애들 자리 배정이 필요하죠. 그럼 애들 자리 배정 3팩입니까? 4팩입니까? 여기서는요. 그치. 어차피 3학년에서 우리가 원순열을 썼기 때문에 2학년들 배정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을 써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시사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는 경우의 수 얘가 그래서 4팩이 돼. 그럼 여기 있는 얘 3팩이랑 4팩 둘은 서로 곱하면 됩니까? 더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치? 같이 서로 하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3팩과 4팩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팩은 6이고 4팩은 24니까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6과 24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4. 그치? 144 나오죠? 그래서 정답 3번 답 144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지? 여기까지는 계속 간단하죠? 확실히 수투에 비해서 많이 쉽죠? 그치? 영지? 확실히 수투에 비해서 많이 쉽지 얘가? 넌 수투가 더 쉬워? 수투가 더 쉬워? 야, 미적분 갈까? 미적분 갈래? 그 수인이랑 이제 서윤이의 이제 그 약간 이제 심경을 한번 좀 이해해 보러 갈래? 월요일부터? 걔네 내일 수업인데. 걔네 심지어 월토야. 텀이 없어요. 어제 걔네 고통받았거든? 내일 또 고통받아야 돼요. 그리고 걔네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게 되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접속해서 보세요. 그림이 뭐 이상하게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번 토요일에 한번 봐봐. 애들 표정 끄덕거리고 있는 표정이 일품일 겁니다. 나는 혼자 여기서 신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풀고 있을 거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세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원수열의 원리만 잘 이해했다면 4번은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여기 있는 4번을 보게 되면 4번은 누구랑 누가 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그렇지. A랑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 원순열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여기 있는 한 명을 누군가를 고정을 해버리고 나머지들 자리를 배정해주는 거랑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원리에 따라서 여기 있는 4번을 똑같이 배정을 할 텐데 그럼 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럼 누군가를 기준 잡아서 그 기준 잡는 누군가를 일단은 꽂아버리고 가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기준 잡을 거를 A로 잡으면 돼? B로 잡으면 돼? 지금은?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요. 그러니 나는 앞에 있는 거 A를 기준 잡아서 A를 이렇게 딱 고정을 박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자리 고정이야. 그럼 B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바로 밑에 여기에 B 자리도 알아서 고정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 자리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원순열에서는요. 어차피 얘네들 자리 바꿔봤자 그게 어차피 얘 회전에서 같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거랑 계속 같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그냥 아예 자리 고정받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처럼 뭔가 특정한 경우가 있다면은 일단은 걔네들을 일단은 여기 자리 한쪽에다가 고정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움직이세요. 그게 지금 여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렇게 A랑 B 두 명 배정했습니다. 나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원탁에 배정해야 되는 사람 몇 명 남았어? 6명 남았죠. 그럼 이 6명을 나는 6자리에다가 그대로 그냥 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5팩입니까? 6팩입니까? 이러면 틀리는 거지. 왜? A가 고정됐잖아. 결국 뭐야? 여기에서 얘 고정됐다라는 건 다시 하면 겹치는 경우를 이미 다 빼버렸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를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5팩이 된다, 6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6명을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얘 6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정답 120 아니야. 그래서 얘 정답은 720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원순열과 친해져 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았습니다. 옆에 1-1번부터 쭉 한번 좀 풀어보십시오. 1-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이제부터 기출문제 많을 거예요. 기출문제 잘 생각하면서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5분 정도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자, 좀 풀어보라니까 어쨌든 하나도 안 풀어보고 이것만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었죠? 어쭈 한 문제 풀었어. 그거보다 낫습니다. 야, 쟤 영문제 풀었어. 진짜. 오히려 더 어려운 기출문제를 풀었어. 쉬운 거 4개를 건너뛰고. 자,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번 하나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여기 문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재밌는 거야. 수능 문제인데요. 2021년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되게 재밌어요. 이런 문제도. 그럼 이런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총 몇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6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그 6명의 학생이 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두 둘러앉겠답니다.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이거 이때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인천외고에서 이거 변형해서 똑같이 냈습니다. 숫자만 다르게 해서. 그래서 너네 3학년은 1, 2학년 때에 비해서 많이 쉬워. 시험 문제가. 3학년 시험 문제는 1, 2학년에 비해서 많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시험 문제가 니는 항상 컷이 높아. 컷이 높아 3학년은. 거의 얘네 수준이야. 거의 얘네 수준이라니까? 거의 얘네 수준이야. 진짜 쉬워요 3학년 시험 문제는. 얘 3학년 건 진짜 쉬워. 1, 2학년에 그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3학년 건 쉬워요. 많이 쉬워요.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근데 애들도 1, 2학년만큼 할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만큼은 해야 된다는 소리야. 오히려 기본 문제 이런 거 잘 풀어서 연습 잘 해놓으면 수능 기출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보상만 잘 해놓으면 확통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너는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내가 니네 3학년 건 이미 내가 분석 끝났고 내가 알기로 올해도 아마 작년에 그 멤버가 거의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3학년 수학과 멤버가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두 명만 바뀌지 나머지 다 그대로야. 일단 그분이 안 올라간다는 것까지는 들었어.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그분 1학년 가는 것 같던데?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분 1학년 가는 것 같더라고. 1학년 끝났네. 잘 말해줄게. 아니 지금 1학년 말고 신입생. 걔네 가는 것 같던데? 걔네 가는 것 같던데 걔네한테? 걔네한테로 내려가는 것 같던데? 왜냐면은 니네 그 숙제 그거 올려주잖아 보통. 신입생 그 과제 올려주잖아. 거기에 보통 이제 내년에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올려주거든 나? 근데 수학과 과제 안내하면서 옆에 이 땡땡이래. 근데 니네 수학선생님 중에 이 씨가 그분밖에 없잖아. 이번에 그분 1학년 가? 이러면서 내가 이제 놀리려고. 우리 학원에 인천외고 3명 갔거든요. 그 3명 다 놀릴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신명나게 놀리려고. 3명 갔어 3명. 인천외고 우리 학원에서 3명 갔는데 걔네 3명을 신명나게 놀려야지. 고생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니네 하루에 6시간씩 수학하라고 내가 이제 전달을 해줄게. 하루에 6시간씩 수학하라고. 시험 평균 30몇 전설의 시험지를 만들죠. 너네 3학년은 쉬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명준이 너네는 3학년 때 어차피 1학기만 수학을 하고 그럼 2학기 때는 다 현장 나가지. 예, 다 나옵니다. 학교에 거의 살아있진 않죠. 체육은 어떻게 하냐? 니는 체육 수업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론 그건 그 체육 수업 할 때만 이제 학교에 살아나나?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라인업이 나오시면 특히 담임 선생님이 나오시면은 반드시 공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생활 꿀팁, 막간 꿀팁을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잖아요. 3학년 담임이 대학 보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담임이 제일 중요해요. 3학년 담임 누가 올리냐가 제일 최고인데 너네는 무조건 전공이니까 너네는 일단은 거르고요. 한 분은 저희 전공 과목, 저희 실습 과목쌤이 하신다는 다른 한 분은 새쌤이라서. 니네 무조건 다 실습이야.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다 실습이야. 교과 과목으로 거의 배정 안 돼. 니네 새쌤 모신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새쌤이 이제 실습 과목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새쌤이 오시겠지. 그분만 아니면. 너는 담임 선생님 뭐 특별히 안 됐으면 하는 선생님 있어? 나는 담임이 안 되잖아. 나 말고. 시끄라 이씨. 아는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분만 아닌데. 니네 2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 조모 선생님께서도 1학년 가시는 것 같던데?
너무 좋아하는데? 야, 너무 좋아하는데? 야,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다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니네 2학년을 많이 괴롭혔던 선생님들이 다 1학년 가시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다. 다 1학년 내려가시는 느낌이더라고. 강하게 커야지. 그치. 후배들은 강하게 커야지. 너는 강하게 클 필요가 없지. 그새 되면 이제 딱 바뀌는 시대니까. 그치.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니까 이제, 강하게 한번 강하게 클 필요가 있어요, 걔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가 보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그러면 여기 봐봐. 나 잘 봐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게. 명준아, 보자고. 자,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원탁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나는 이 원탁에 대해서 나는 일단은 몇 명을 배정을 할 거냐면 6명을 배정을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원탁에 나는 지금부터 6명을 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6명을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A랑 B는 반드시 이웃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웃하지 말아야 됩니까? A랑 B는 무조건 이웃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A랑 B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 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그래서 A랑 B가 이웃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A랑 B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랑 B는 나는 지금부터 그렇지 무조건 한 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개 묶음으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 조건을 보게 된다면 B랑 C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랑 C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그럼 B랑 C는 무조건 자리를 붙여야 됩니까? 떨어뜨려야 됩니까?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같이 만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소녀를 배정한다라는 건 어떤 한 자리를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군가 하나로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자리 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오히려 가랑 나에 같이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랑 나에 같이 영향을 주는 그 친구를 우리는 기준 잡아가지고 묶어주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생각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가 조건과 나 조건에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친구가 A야 B야 C야? B가 지금 현재 같이 언급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오히려 누구를 기준 잡아서 갈 거냐면은 B를 고정 잡아서 가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의 자리를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A랑 C가 들어갈 자리가 결정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럼 B는 고정했다 치고 그럼 첫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A의 자리를 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A의 자리를 결정해 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A의 자리를 결정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A는 어디랑 어디 중에서만 고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요. 그치 B 양옆에 즉 이쪽 두 자리밖에 안 되지. 맞아요.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총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두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가는 자리 몇 자리만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한 자리만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B랑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리가 6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럼 C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자리입니까? 4자리입니까? 그치? 여기 있는 C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못 고르죠 이제는. 그럼 여기를 제외한 하나 둘 셋 이 3개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 3자리 중에서 몇 자리만 골라주기만 하면 되고요. 3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요? C가 3명 있냐? 뭐 분신술을 써 얘 혼자? 얘 한 자리죠? 얘 뭐 혼자 분신술 쓰게 하고 있어 얘를. 아 얘가 뭐 손오공이야? 아 손오공 너무 옛날 사람인가? 예. 손오공 옛날 일인가? 야 너 손오공을 만들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요즘 뭐 이렇게 복제 인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A랑 B랑 C 3명 다 자리 배정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A, B, C 다 자리 배정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A랑 B랑 C랑 다 자리 배정했으면 이제 남은 거 나 몇 명 남았기 때문에 3명. 그럼 나는 지금부터 나머지 3명 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3명 자리 배정해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3명의 자리 배정의 경우의 수는 몇 팩? 3이 아니고요. 3팩이죠. 3팩이야 2팩이야? 3패. 이거 3팩이죠. 왜? B를 고정했어요. B를 고정했잖아. 이미 고정 하나 했으면 된다니까. 자, 그쵸. 헷갈리면 안 돼.
이미 고정했으면 거기서 이제 중복되는 건 다 지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고정했다는 말 자체가 원순열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는 그냥 3명을 그냥 세 자리에다가 다 배정해주는 3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 셋 다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러니까 곱하면 되겠죠.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C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이 C는 2. 3C는요. 3이고 3팩은 얼마니까요? 6이니까요. 그럼 66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66에 정답 얼마? 그렇지. 36. 그 정답은 36가지. 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1-5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1-5번 되게 야무진 작년 기출 문제죠?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는 2025학년도 수능 문제가 작년 기출 문제가 됐네요. 이제 진짜 2025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모평부터는요. 6월, 9월 수능. 여러분들 그 이름은 2026학년도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모의평가라고 해가지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돼요. 3학년 되면. 그때 그 평가원 모의고사의 이름을 붙일 땐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는 학번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죽학번이죠? 미래의 이죽학번들이시니까 그래서 2026학년으로 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라고 돼 있지, 얘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작년 기출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올해 교재는요. 작년 기출 문제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좀 있어서 리뷰 코스에서 다뤄야 되는 것들은 리뷰 코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1-5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몇 개씩 적혀져 있는 의자가 있는데 하나씩 적혀져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다 1, 2, 3, 4, 5, 6이 있는 거야. 그때 나는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원순열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원순열로 들어갔을 때 우린 이웃한 서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절대 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11. 그러면은 두 수의 합이 1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러면 11이 되지 않는다는 거 누구랑 누구는 절대 붙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치. 6이랑 5는 절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기만 하면은 답 나올까요? 6을 하나 배정이다 놓고 응. 그다음에 양옆에는 빼고요. 응. 그다음에 세 자리에다가 6을 집어넣고 응. 그다음에 5도 있고 6도 있으니까 응. 곱하기 400. 그치.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괜찮나요? 아니면 전체에서 5, 6이 붙어있는 경우만 빼줘도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통은 항상 풀이가 하나는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확통은 항상 풀이가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들까지 좀 보면서 대표형 2번 마찬가지 원순열을 계속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순열을 계속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안 어려워요. 자, 가보자고. 쉽죠? 많이 쉽죠? 야, 뭘 아니오야. 쉽죠? 그래도 수투 할래? 이거 할래? 그냥 둘 다 싫어요. 야, 수화요. 아 수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수원할래? 지수로그 삼각함수 다시 들어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정삼각형 4개를 나는 지금부터 몇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게 되는 4가지 색깔을 색칠하게 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색칠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럼 바로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기 문제 잘 읽어보시면은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게 원순열이라는 힌트이기도 해. 문제에서 이거 다 깔아줄 거야.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오케이 저거 원순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면 되냐면 여기 밑줄.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대요. 다른 것으로 보겠대요.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다 같은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뭐야? 얘네 돌렸을 때 결국 얘네 옆에 있는 짝이 똑같으면은 이건 다 같은 거라는 거야? 다른 거라는 거야?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겠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기에 봤을 때 그러면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건 어디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회전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뭐가 들었거든요?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어디가 회전의 영향을 받아요? 1, 3, 2요. 1, 3, 2. 즉 1번, 2번, 3번. 얘네가 회전의 영향을 받죠. 왜? 돌림판 했을 때 얘네들은 색깔이 겹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4번은 돌림판 했더니 색깔이 겹쳐요? 안 겹쳐요? 여기는요? 얘는 안 겹치지 4번은. 그러니까 여기는 4번이 오히려 겹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뭐야? 얘는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4번이 지금 현재 회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다시 한번 뭐야? 그럼 여기는 4번은 선배정하면 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친구를 먼저 우리가 색깔을 칠해놓고 나서 나머지 색깔에 대해서 원수열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소리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현재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4번 영역을 색칠하게 됩니다. 그럼 4번 영역을 색칠해주는 거는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색깔이 총 몇 개였기 때문에 4개였기 때문에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를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1, 이게 바로 4번 영역을 색칠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을 만약에 이렇게 보라색을 색칠했다라고 쳐봐. 그럼 나 지금부터 1, 2, 3을 칠해야 돼. 그럼 1, 2, 3을 칠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는 1번과 2번과 3번은 결국 회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국 회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요 원순열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근데 색깔을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원순열 해줘야 돼? 3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3팩이야 2팩이야? 맞죠? 3개의 색깔을 가지고 자리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그게 결국은 하나 고정받고 나머지들을 줄 세우는 거랑 같기 때문에 2팩. 그럼 얘네들은 곱합니까? 아니면 더하니까? 그치? 같이 이어지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 하면은 4, 거기에 우리 2팩이면 2니까 4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그렇지. 네, 정답은 8.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뒤로 넘겨보면 2-1번부터 약간 스탠다드한 기출문제들이 좀 나란히 있을 거고, 특히 2-2번. 옛날 기출문제입니다만, 옛날 기출문제인데 2-2번 잠깐 보시면은 옛날 기출인데 많이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잘 나오는, 너무 유명한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은. 내가 같이 보여줄 문제는 여기 2-3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 수 있게 2-3번 시간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얘 조금 한번 풀어보세요. 2-3번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간은 4분만 드려볼게요. 해보세요.
드려보겠습니다. 오, 그래. 이렇게 하는 습관 너무 좋아요. 명준이가 드디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수투할 땐 열심히 감상만 하더니 너무 좋아. 뭘 끄하기야. 자, 정원이 어떻게 했어? 이거 답 어떻게 나왔어? 182. 아니 그러니까 180인 건 알겠는데 아니 당연히 180인 거 알겠지. 네가 어떻게 풀었냐고. 어떻게 풀었냐고. 과정 얘기하라 과정. 색깔이 6개잖아요. 저게 이제 6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랑 아래랑 먼저 정해줘요. 문색이. 60일, 50에서 이제 하면 이제 옆에 이제 합동이 4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합동이니까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4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형 돌려서 똑같은 건 똑같다고 했으니까 1을 빼서 선택을 해서 곱하면 180이 나온다. 잘했는데?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정원이의 말을 내가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잘 봐.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건데 잘 봐. 확통은요 풀이가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해준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풀이가 맞을 수 있어요. 논리만 맞으면 돼요. 지금 정원이 말을 했을 때는 정원이 풀이는 논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풀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정원이의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게 어차피 모양이 다르니까 얘들은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엄연히 다른 애들만 있어서 얘네들은 먼저 자리를 배정을 해준다요. 그럼 얘는 6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고 얘는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양옆에는 4개의 색깔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4개의 색깔이 남았는데 그거를 나는 지금부터 원순열 처리를 해줘야 되죠. 어차피 회전에서 같은 것은 똑같은 걸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을 했다는 소리니까 3팩 그렇게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잘 보게 된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 잘 봐. 나는 너네에게 가장 논리적인 풀이를 좀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가장 쉬운 걸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물론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니들이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그거를 그대로 써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내가 하는 것도 어쨌든 정원이가 했던 거랑 난이도는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나는 오히려 이 문제를 안 헷갈리게 푸는 게 장점이거든. 그럼 안 헷갈리게 풀려면 전개도로 푸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도로 풀 건데 그럼 전개도로 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 찢겠다고. 찢어. 그러니까 여기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라 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잘라. 그럼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겠지. 큰 거. 밑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이 이렇게 요렇게 합동인 사다리꼴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합동인 사다리꼴 4개가 그려져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고. 내가 그림은 못 그려서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 손을 원망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봐.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정사각형이 하나 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원이가 여기 열기구잖아요 그냥. 이것도 열기구야. 열기구 바람이 날린 거잖아요. 이것도 열기구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불 좀 불어놔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차피 지울 거야 이제.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먼저 자리를 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가 현재 전체 나는 색깔이 몇 개 있었는데 6개 있었는데 그 6개 중에서 여기 색칠하게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를 고르는 거랑 같기 때문에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6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그러면 오씨 안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얘가 완충 작용해줬어. 슬리퍼가. 왜 아쉬워?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색칠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일단 나는 색칠 했는데 색깔이 몇 개 남았으니까 지금은 5개 남았으니까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를 일단 또 선택해주기만 하면은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51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2개의 색깔을 골랐네요. 6개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색깔 현재 몇 개 남았게요? 4개 남았고 그 4개를 여기 있는 얘 1번, 2번, 3번, 4번에 우리가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현재 원형으로 돌리면 같은 색입니까? 다른 색입니까?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4개의 색깔을 여기다가 색칠을 해주는데 순서를 고려하되 얘네들 회전에서 같은 건 같은 걸로 처리가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몇 팩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3팩을 그래서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밑면에 색칠해주는 경우에서 60 여기 있는 윗면에 색칠해주는 경우에서 50 그리고 4팩이 아니라 나머지는 3팩 이렇게 해서 얘네 셋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끝. 되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6 곱하기 5 하면은 30이고 거기에 우리는 3팩이면 6이니까 그래서 30에다 6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180. 그치, 정답은 그래서 180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대표형 3번 별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에는 무조건 나와. 수능 특강에서 매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여기 대표형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조건 나오고 있는 유형인데 무조건 나오고 계시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대표형 3번은 무조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주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아.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나는 몇 명의 가족이 일단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고 8명. 그때 우리는 여기 밑줄 칠 거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 그랬으니까 다른 것을 본다 그랬으니까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자체를 보는 순간 얘 일단은 무슨 순열과 비슷하다? 원순열과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곱하기 일단은 몇 팩을 해주면서 정답을 낼 것이다. 8팩, 7팩. 일단은 해보겠지. 우리는 일단은 7팩을 하고 장렬하게 천사하시죠. 왜? 7팩으로 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7팩은 내가 여기 이렇게 잡아봐. 그럼 내가 요 한 자리를 기준 잡았을 때 얘네들 나머지 7자리 이렇게 나머지 7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짝짝이 계속 똑같아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잘 봐. 지금부터 여기에 형철이가 있고요. 형철이의 미래의 와이프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와이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미래에 이렇게 와이프가 있다라고 칩시다. 뭔가 말을 잡아야겠어. 됐죠? 미래의 와이프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럼 잘 봐.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형철이를 자리를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지금 현재 형철이의 짝은 누굽니까? 없어요. 이 인간이죠. 미래의 와이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미래의 와이프가 되겠지. 그래서 이 미래의 와이프가 현재 일단은 형철이의 짝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 밑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요. 뭐라고? 장인 장모가 왜? 미래 와이프라며. 그럼 장인 장모. 야, 아무리 그래도 여기 상견례 자리가 아니야? 상견례로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장인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장인어른이 있었다라고 쳐봐요. 자, 한 칸을 이동을 해볼게요. 한 칸을 이동을 했을 때, 자, 그럼 형철이가 여기로 오죠? 그럼 장인이 일로 오죠? 그럼 미래의 와이프가 이쪽으로 가죠? 다시 얘기해볼까? 지금 형철이의 짝은 누굽니까? 장인어른이 된 거예요. 그쵸?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다르죠. 내 옆에 짝이 달라졌잖아. 그쵸?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한 칸을 돌렸을 때 얘네들이 무조건 똑같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주목하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칸 돌렸을 때 얘네가 무조건 똑같습니까? No!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여기서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줘야 되는 건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그래서 여기는 원순열 처리해가지고 한 거에 나는 지금부터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요. 그러면 회전시켰을 때 실제 안 겹치게 되는 경우의 수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이동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이동 횟수들을 우리는 다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뒤에 곱해줘야 되는 무언가가 생기는데 그 뒤에 곱해줘야 되는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다시 겹칠 때까지의 이동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시 겹칠 때까지의 우리는 이동 횟수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라. 그럼 다시 겹칠 때까지 이동 횟수야. 그럼 형철이가 몇 칸만 더 가면은 다시 미래의 와이프랑 다시 짝이 돼요? 한 칸만 더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형철이가 어디로 가야지 미래의 와이프랑 다시 만나게 될 거냐면 2칸을 이동을 해야 결국 미래의 와이프랑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얼마를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동한 정도. 그러니까 2칸을 더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팩이 우리가 5040이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아까 맨 처음에 구했죠? 그때 여기는 5040에다가 결국 얼마 곱해준 게 답이냐면 2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돼.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1080.
그치. 얘 그래서 계산하면 1080이죠. 그래서 정답 1080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중복 순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요일날 중복 순열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계속 70분씩 할 거야. 다시 한번 뭐냐? 수요일에 니네 10시 반에 끝난다는 소리야. 진짜요? 그치? 9시 20분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9시 20분부터 딱 70분 재봐. 쉬는 시간 없이. 그럼 10시 반이지. 왜? 싫어? 10시 50분에 끝내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10시 50분에 끝내달라고? 넌 해라. 다 같이. 뭘 다 같이야? 너는 임마. 난 싫어. 아니 뭐 무조건 하는 애들은 이런 게 없는데 확통의 특권이죠. 확통은 내용이 짧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고생 많았고 우리는 수요일날 봅시다. 고생했어요. 수요일날 볼게요.